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18년째 연구하고 있는 SC301 대표원장 신동진입니다.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 생각보다 오래되었던데요? 제가 2007년에 이 수술을 도입했으니까 18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슴 성형 수술 방법 중 줄기세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환자분들의 안전과 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이죠. 저도 줄기세포를 도입하기 전에는 보형물 수술과 일반 지방 이식 수술도 했었는데요. 줄기세포 수술 이전에는 보형물 수술이 거의 유일한 가슴 수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형물 수술은 아무래도 외부의 물질을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박리하는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보형물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구형구축과 같은 그런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형물을 좋은 것을 쓰거나 수술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 외부 물질을 이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결과와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사로서 이런 일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구형구축이 심해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결국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보형물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미 변형돼 버린 가슴 조직 때문에 원래대로 가슴이 돌아가지가 않으니 보형물 가슴 성형은 사후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물질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지방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지방이식 수술은 복부나 허벅지 등 잘 빠지지 않고 보기 싫은 지방들을 흡입한 후에 이 지방을 정지하여 가슴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볼륨감을 높이는 수술입니다. 외부의 물질이 아닌 자가 지방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물감이 없고 외부 물질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문제는 단순 지방 이식은 생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착률이란 쉽게 말해 이식된 조직이 내 몸에 잘 안착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생착률이 떨어지면 원하는 만큼의 볼륨감을 얻지 못해 2차, 3차 수술을 고려해야 하고 심한 경우 생착되지 못한 다량의 지방이 괴사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에서 유래한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줄기세포가 직접적으로 생착률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지방만을 이식하는 것에 비해서 높은 생착률을 보여주는데요. 덕분에 한 번의 시술로도 반영구적으로 예쁜 가슴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착률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1회 수술만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슴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일반 지방 이식과 다를 바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결과를 보면 수술 전과 수술 후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보형물과 달리 모양이나 촉감 면에서 자연스럽고 외부 물질로 인한 부작용 없이 조건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원하는 만큼의 가슴 크기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가슴 성형 수술을 도입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줄기세포를 도입할 무렵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줄기세포가 치료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학회 같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미용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요. 2006년경 일본의 요시무라 박사가 줄기세포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줄기세포가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되고 줄기세포와 같이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 생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접하고 이물질을 넣어야 하는 보형물의 한계와 단순히 지방 이식만을 했을 때 생착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줄기세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하니 기존의 성형법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시작한 것이 2007년이었고 2009년도부터는 대한줄기세포 성형학회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의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희 병원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의 임상 효과를 발표하고 통계 자료도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줄기세포를 도입했을 때부터 높은 생착률을 보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단순히 지방세포만을 이식하는 것에 비해서는 줄기세포를 함께 이식하면 좋은 수술 결과를 나타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지방의 질, 또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과 수술 이후의 환자의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 등이 모두 생착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시스템화하여 조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보다 많은 분들이 높은 생착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때문에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병원 줄기세포 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줄기세포 성형 수술을 선택했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때 국내에서 줄기세포 수술에 대한 자료가 없어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좀 더 안전한 성형 수술을 위해 줄기세포 가슴 성형 수술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충분한 기술력과 시스템을 가진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